말인지 알아듣죠? 네,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적인 모양을 VT 그래프로 표현한다.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치자. V제로. 자, 그랬을 때 기울기와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체크. 기울기와 면적이 뭘 의미하는지 체크. 설마 나이 처먹어서 기울기와 의미도 까먹었으면 말이 안 되지. 면적. 알았어요. 누가 산수하래? 의미가 뭐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티초까지 이동 거리. 네. 자, 기울기는 가속도고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에 뭐가 되는 거야? 변이에요, 변이. 되겠어? 네.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죠. 1번, 2번, 3번. 나중 속도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변이는 그리고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은 세 가지 있었어요. 와, 내 새끼들 병신들. 와. 자, 나중 속도는요.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만큼 더하면 돼. 그때 속도가 늘어난 양은 뭐야? 요거? 빼기. 그럼 뱅글뱅글 돌겠네. 자, 속도 늘어난 양 뭐야? at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인 at를 더한 만큼이야 라고 했던 게 첫 번째 공식이었어.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하세요 또는 변이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변이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더하는 형태의 공식이 있었지. 뭐야 순간식 뭐지?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공식이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변이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아니 이거보다 뭐? 2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t 아니야? 뭐야? 2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t 아니에요? 이게 변이 구하는 식인데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 구할 때는 우리가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써. 그 평균 속력이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해서 걸린 시간 t를 곱해주면 총 간거리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등가속도 공식은 이거죠. 저 개놈의 새끼들 이거 새놈 앉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뭐였어? EAS. 그렇지. 시간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요거지? 이게 합법적 공식들이야. 됐어? 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변칙된 등가속도 운동 열심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다. 자, 그러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물체가 떨어지는 자연낙하 운동에 가속도가 10이라고 치자. 자연낙하 운동 그래프 그려봐. 이거 아니야.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들아 처음에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속도가 줄어? 나 진짜 우리 개놈의 새끼들이 진짜. 자 그래서 얘는요 떨어질 때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빨라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1초일 때 속도 얼마냐? C 요거 AT라고요. 1초일 때 속도가 10이고요 2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20이고요 3초일 때 속도는 30이고요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은요 낙하하고 있는 물체 1km짜리 그리고 있는 거야 3km짜리 그리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자연낙하할 때 물체는 질량이랑 무관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지구상에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야? 자연낙하 그래프 단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굳이 거꾸로 그리고 싶은 그 생각은 어떻게 드는 거니? 우리는 보통 위로 던졌다가 낙하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통이야? 그거 너만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때야 얘가 낙하할 때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야?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야? 뭐야? 네 5예요. 1초 동안 낙하거리 5예요 2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20m 높이 위에서 낙하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이 새끼 2초 동안 떨어지겠구나. 바닥에 따를 때 속력이 20이겠구나. 이런 느낌이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등가속도를 일정하게 빨라질 때요. 시간이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됐을 때 낙하거리가 몇 배가 되니? 4배가 되죠. 이 넓이에 비해서 이 넓이가 4배 크기가 되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어떤 물체가 정지한 상태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을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를 T, Q, R이라고 한다. 이 거리가 S다. 이 거리가 S다. 여기의 속도가 0이고 여기의 속도가 V라고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라지티초가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시간이 얼마니? 4분의 1, 아니 4분의 3t. 정확하게 가운데 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시간이 얼마니? 이 얘기 아니야? 적어도 2분의 1t는 아니죠? 4분의 3t. 루트 2분의 1t죠? 네. 그 외유를 나도 알고 싶다. 정확하게 이 넓이가 간거리래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t 여기에서의 속력 V라고 하면 이 전체 넓이가 2S 아니야? 그래서 VT 아니야? 이게 2S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간거리가 절반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속력도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야죠. 그래야 시간도 비례니까 같은 비율로 줄겠죠. 그래야 전체 면적이 2분의 1로 줄겠죠. 를 얘기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수능에서 열나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간거리에 정확하게 절반이 될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여야 된다. 그때 속력도 도착했을 때 속력의 루트 2분의 1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죠? 시간이 절반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변칙된 유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그래프가 이거라면 바닥에서 물체를 던져 올리는 연직상반 운동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렇지 이제 아까 너네가 그렸던 그 그림이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맨 처음에 속도 20으로 던졌어. 몇 초 동안 올라가니? 20으로 던졌다고. 네 20으로 던졌다고요. 몇 초 동안 올라가니? 2초. 2초 동안 올라가죠. 자 2초 동안 올라가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얘 VT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속도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얘가 20으로 던졌을 때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요. 자, 그 최고점의 조건은 뭐야? 어디가 최고점이야? 이제 정지했어요. 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기가 최고점이야. 근데 속도가 20으로 던졌는데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거꾸로 보래. 0에서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떨어질 때 몇 초 걸리냐? 2초 걸리죠. 공기 저항이 없다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자연학으로 봐도 같은 얘기. 됐어. 20으로 속력이 떨어졌을 때 속력이 20이 될 때까지 낙하한 거리가 20m잖아요. 얘 20의 속력으로 던져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시간 2초고요. 올라간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니? 20m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m 높이에서 자연낙하한 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 봐보면 내가 아까 민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서 던졌을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편적인 걸 그려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연식운동. 요즘은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 내려가는 운동은 자연낙하 운동, 똑바로 올라가는 운동은 연직 상반 운동. 똑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이 운동을 합쳐서 그냥 연직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연직 상반, 얘는 자연낙하. 이거 두 개 합해서 연직 운동 이렇게 하는데 연직 운동 그래프까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프 그리실 때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 맞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아니고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뭐가 달라요? 시간 속력 그래프하고 시간 속도 그래프는? 태양 속력은 이제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시간분은 이동거리랑 시간분은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이 뭔데요? 이동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얘는 방향을 고려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그래프를 보면 방향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린 게 맞습니까? 맨 처음에 던졌을 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놨다면 내려오는 방향의 속도는 뭘로 그려져야 돼요?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속도 그래프를 가져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요. 올라가는 동안을 플러스 속도로 놨으면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2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이 그림이잖아. 됐어? 그랬다가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맞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지금 자기네들이 그린 그 V자의 형태의 이 그래프는요. 속력 그래프예요. 방향은 고려 안 하고 빠르기만 고려한 거. 자, 방향까지 고려한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20에서 0까지 여기가 올라간 구간이고요. 그 올라간 구간을 여러분들은 플러스로 놓은 거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순간 원점을 기준으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위치가 어디냐? X절편 여기가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지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2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몇 초 동안 올라가?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그랬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리냐? 2초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2초면 여기가 4초죠. 그럼 이제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면적이 뭐예요? 이 면적이 올라간 높이. 몇 미터? 20m. 플러스 20. 올라간 높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이 뭡니까? 마이너스 20. 그렇죠. 이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려간 거리 그 얘기죠. 되겠냐? 자,
면적이에요. 부호까지 두고 계산하니까 얼마 되냐? 0이죠. 이게 뭐예요? 변이죠. 제자리 돌아온 거니까. 부호 띄고 계산하면 뭐가 되냐? 움직인 거예요. 네, 이동거리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의미인데 얘가 바닥에 닿을 때요. 내가 분명히 20에 빠르게 던졌거든요. 공기 저항 없어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4초 걸려 정상이야. 근데 바닥에 쿵 하고 닿을 때가 6초였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가 아니고 6초였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상상해. 한번 높이서 던진 거. 그쵸. 예를 들어 지면에서 던진 게 아니고 건물 높이 위에서 던진 거예요. 건물 높이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내려와서 멈추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6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냐? 이거 돼? 이거 어딨어? 60? 건물 높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건물 높이 어딨어요? 이 그래프에서요. 어디 있습니까? 4초부터 6초까지 더 간 거리 요만큼이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그림이고 됐어? 값이야. 그랬을 때요. 4초일 때 속력이 20이고 납득되니? 맞아? 그러면 5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지금 떨어지고 있어. 자연학하죠? 1초당 속도 얼마씩 빨라져야 돼? 10씩 빨라져야 돼. 그러면 4초 지나 5초가 되면 속력 얼마냐? 30. 네, 아래 방향으로 30되죠. 또 1초 지나 6초 되면 속력 얼마냐? 네, 마이너스 40초.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건물의 높이는 4초부터 6초까지 간 거리인 거죠. 이거. 됐어?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냐? 60.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냐? 아, 평균 속력은 30이죠.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정확하게 가운데 30이죠. 3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간 시간 몇 초냐? 2초 똑같죠. 그래서 건물 높이가 얼마라는 거니? 60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프 그려지겠어? 그래서 요즘에 심화 문제가 나오면요. 6위까지 가능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알겠어? 이게 통합과학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여러분 시험 볼 내용이라고. 통합과학 내년이죠. 여기까지 시험이 가능한 문제들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통합과학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겠죠. 선택사항이 아니야 이제 물리가. 너희들한테는 필수인 거죠. 통합과학 안에 있는 과목들을 무조건 다 선택하지 말고 다 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걸 때가 얘 등가속도 운동이 올라갔다 내려가. 등가속도 인이 아니니? 맞죠? 아, 등가? 물체가 내려가는 건 등가속도인데 똑바로 올라가는 건 등가속도인데 똑바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등가속도일까 아닌가?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데. 그쵸. 가속도 어떻게 따졌어? 기울기에 따르죠. 됐죠? 이 기울기 값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가 맞죠? 됐어. 실제로요. 우리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해서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바뀐 게 있어 없어? 이거 봐야 돼. 왜? 어차피 등가속도는 가속도의 값과 방향만 일정하면 등가속도잖아. 근데 이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질량과 힘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물체의 질량 바뀐 적 있어? 없어. 그럼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무슨 힘 받냐? 중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의 힘만 받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짓을 하든 물체의 경로를 절도 보는 거 아니야. 어떤 짓을 하든 걔가 움직이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뀐 적이 있냐고. 없다고. 그럼 질량도 안 바뀌어. 힘의 방향과 크기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전 구간이 다 일정한 크기의 힘만 받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납득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얘는 전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기울기가요 중력가속도의 기울기를 갖죠.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조금만 더 폭을 넓혀서 보면 우리는 그동안 자유낙하만 봤어. 연직상반만 봤어. 근데 그걸 합한 연직운동 그 자체도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된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선생님 근데 포물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물선은 어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데? 포물선 운동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이 어떻게 돼요?는 무슨 질문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그래프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얘는 x축, y축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합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합해서요. 자, x축, y축 그래프를 따로 그리는 건 x축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건 속도 그래프예요. x축으로는 속도가 안 바뀌어요. y축 속도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y축 속도 그래프 얘입니다. 근데 이거를 합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는요. 얘는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향이었죠. 됐죠? 올라가는 방향이었다가 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 그래프는 방향은 바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 왔을 때의 속도가 0이 되지는 않네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X축 방향 속도하고요. Y축 방향 속도하고요. 이렇게 돼서 X축 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Y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 이동거리 아니에요? 네? 그건 이동거리지. 아니요. 속도도 그래요. 얘는 속도로 그리기는 되게 애매하네요. 방향이 바뀌는 위치를 지나면서 속도가 0인 순간은 없고 속도가 0인 순간이 없으면 계속 위치가 그러니까 수평 속도가 계속 가져가지고요. 속도가 0일 수는 없고요.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속도가 0인 순간이 없어요. 얘는 2차 함수로는 못 그리겠네요. X축 방향 속도, Y축 방향 속도.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만 그려봐 드리면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속도가 여기에서 0이 아니거든요. 그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X축하고 Y축하고 공간에서 바뀌어서 요 평면상에다가 그리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리니? 속도가 0이지 않는데 방향을 바꿔야 돼. 0인 순간이 없어. 그래서 얘는 공간상으로 그려야 돼.
니네 학교에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 궁금해서.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거는 괜찮네. 한번 그려보자. 선생님이 저거 그려보고 다음 주에 그려봐 줄게. 항상 에너지 그래프만 그려서 시간 속도 그래프도 나도 새로네. 자, 그러면요. 이거는 거리 위치 그래프로는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뻗어서 여기까지 오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문제 풀어왔어요. 문제 풀어온 것 중에서 수능 계열성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은 조금 보셨는데 이 파트에서 문제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 자, A스텝 맨 처음에. 자, A스텝 문제에서 5페이지 내가 다 풀어준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이 풀었던 것 같은데 5페이지 질문 없어. 6, 7페이지에도 질문. 그 21번 해설 안 하셨어요? 응? 21번 해설 안 하셨어요? 21번. 안 하셨어요, 저거. 21번을 설명 안 했다고? 시간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6페이지, 7페이지에서 질문. 여긴 없어? 여긴 다 한 거야. 같이. 자, 그 다음에 8, 9페이지 질문. 21. 8, 9페이지에 자, 9페이지에 21번. 자, 9페이지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10m 간격을 유지해서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 AB를 나타낸 것이고요. AB는 터널 내부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A가 터널에 나올 때까지의 거리는 1초에 2m씩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지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렇게 터널을 들어가기 전과 터널을 빠져나올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터널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등속운동해야 되는 구간이야. 그리고 터널을 들어갈 때는 A와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때 터널 들어가기 전은 어떤 상태냐면요. A가 5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B도 똑같이 5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10m야. 자, 이때요. 터널의 길이고 뭐고 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B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몇 초 후의 미래가 A다. 몇 초? 2초. 그러니까 B는요. 자기의 2초 후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 데자뷰 문제인데요. 실제로 5의 빠르기로 10m 가면 A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A조차도 과거에 2초 전에는 B의 위치에 있다가 여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은 모양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2초 후의 미래를 B가 보고 간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A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의 빠르기로 오고 있다가 터널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제 이런 운동으로 A는 갈 거야. A가 터널에 들어왔을 때 그 순간부터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로부터 몇 초 후에 B가 터널을 들어올까? 2초 후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2초 동안은 B는 무슨 운동을 했냐면 등속 운동으로 쭉 갈 거예요. 5의 빠르기로. 그리고 나서 2초가 지나면 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요 간격이 2초라는 거 하나 해결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터널 속에 들어오면 A와 B의 등가속도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둘의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A는 가속도가 이만큼인데 B의 가속도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셋 중에 뭘까? 같을 것 같아요. 왜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1초에 2m씩 증가하는 것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가 정확하게 같다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해석력인데 얘가 만약에 가속도가 같지 않으면 터널을 들어와서부터 그래서 보면 걔네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려면 그래서 어때야 되니? 일정하게 늘어나려면 둘 사이의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일정해야죠. 됐죠? 둘 사이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둘 사이에 늘어난 거리잖아요. 이게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기울기가 일정해야죠. 만약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고 B의 가속도가 더 커서 만약에 크로스가 된다면 됐어? 시간이 지날 때 각 시간마다 늘어난 길이가 일정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초당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둘의 가속도, 다시 말해서 속도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속도 차이만큼이 같은 시간 동안에 증가한 거리거든요. 그 속도 차가 일정해야 되니까 A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 B가 같이 늘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니까 둘의 가속도가 같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 1초당 얼마씩 늘어나냐면 2m씩 늘어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요 1초라는 시간으로 잘랐다고 쳐. 그래서 여기가 1초 지나는 순간에 요 면적이 항상 2씩 늘어나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게 생소하진 않겠죠? 근데 여기 2여야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A는 B보다 2초 전에 터널에 들어갔는데 2초 전에 들어가서 B가 터널에 들어오는 순간 둘의 속도 차이가 2 났어. 그러니까 얘는 7이었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2초 동안에 속력이 5였다가 6이었다가 7로 A의 입장에서는 2초 동안에 속력이 2 증가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 이 얘기예요. 됐어? 그리고 나서부터 1초가 지나도 되죠? 둘의 속도 차이는요. 1초 지나면요. B도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초의 속력이 1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가 1초 지난 후에 얘가 6이 되는 순간 A는 1초 지난 후에 속도가 7에서 또 1만큼 증가해서 이거 8이 돼. 그래서 둘의 속도 차이를 계속 2를 유지해. 그거예요. 둘의 속도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요. 2초 지나서 B가 터널에 들어왔을 때 A가 B에 비해서 속력이 이만큼 증가한다는 건 이 거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가 1이라는 거 기억해라. 왜? 2초 동안에 A의 속도가 2 증가했기 때문이다. 되겠어? 어디에서 놓쳤는지 빨리 확인. 그래서 얘는요. 지문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요것 때문에 변별력이 좀 생기는 문제였어요. 지문 해석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A가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A가 이때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쳐. 됐죠? 그럼 B는 2초 후에 빠져나오죠. 됐죠? A가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다. 네, 모든 변화가 똑같으니까. 자, 니은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A의 속력 얼마였냐? 7이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됐죠? 자, 터널 안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똑같이 1입니다. 이런 되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력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22번부터 29번까지 질문. 25번이요. 네. 오늘 영재 대비하는 아이들한테 아침에 일찍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25번 문제를 풀어봐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요. 물체는요. 경사면에서 경사면 아래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이 왜 생기냐면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죠. 근데 수평면이라면 그 중력이라는 힘과 바닥면이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위아래로 안 움직인다고요. 합력이 0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경사면에 각도가 세타인 곳에 물체를 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까요? 아까 계속 질문했었는데 같이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 빠져있는 부분들 옛날 교과서로 배웠다가 요즘 교과서로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 내년부터 배울 교과서에는 힘이라고 하는 루트 내용이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힘을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힘의 합성이라는 과정을 풉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합력을 구합니다. 합력을 다른 말로 읽으면 알짜 힘이라고 하죠. 이걸 구해서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를 우리가 알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3N의 힘과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가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은 얼마야? 얼마야? 네, 바로 오른쪽으로 7N이라고 하는 진짜 힘을 받아서 그 힘만큼 가속도가 생겨요. 그럼 힘은 그냥 더하면 돼요? 아니죠. 얘는 어떤 경우기 때문에 더했어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은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 때? 0도를 이루고 있을 때 두 힘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하면 돼. 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하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고요. 왼쪽으로 3N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럴 때는 힘을 합성하면 어느 쪽으로 몇 N의 힘을 작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니? 오른쪽으로 1N이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합력을 구할 때 뺐네요. 왜 그랬어요?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이 알짜 힘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N의 힘과 4N의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는데 어떨 때는 더하셨네요. 어떨 때는 뺐네요. 왜 그랬어요? 각도가 달라서. 왜 그래야 되는데요? 힘은 방향에 따라서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다른 벡터 값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 3하고 4가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의 수학체계에 있는 그 숫자라면 얘는 언제나 한결같이 얼마입니까? 7이거든요. 근데 얘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그 값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최대의 결과는 언제 나타난다?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값이 나타난다. 두 개가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최소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일 때 얘네들의 알짜이는 얼마야? 이게 이제 나온다고요. 됐어? 그러면 이 두 힘의 알짜 힘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짜 힘은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화살표를 연결한 게 두 힘의 알짜 힘의 방향이고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두 힘의 알짜 힘의 크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내가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더라도 이 각도가 30도일 때와 더 크게 해서 60도일 때와 더 크게 해서 90도일 때와 더 크게 해서 120도가 있다고 쳐. 알짜 힘이 클 때는 그중 몇 도일 때가?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도대체 어떨 때 알짜 힘이 제일 클까요? 30도. 네, 30도요.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장 큰 최대의 효과는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힘이 반대 방향일 때 가장 작은 최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두 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알짜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4N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3N이라면 이때 합력은 얼마일 거 아니야? 이게 90도라면 얼마? 네. 평행사변형을 했을 때 대각선을 그린다고 해봤자 이 자체가 피타의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왜 느낌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방향에서의 알짜임을 구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라면 이걸 힘을 합성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해봐. 자, 합성된 힘이 나왔다고 시작. 오케이. 그러면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을 됐어. 원래 두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니? 분해도 가능해야 돼. 됐어. 한 여러 개의 힘을 합하는 힘의 합성이 가능했다면 이걸 거꾸로 하는 하나의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라는 두 힘으로도 분해가 가능해. 맞지? 예를 들어 여기가 F라고 치고 요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그 중에서 이 힘에 해당되는 F 성분에 해당되는 요 크기가 얼마야? 나 얼마라고 하면 되겠네. 네, 이 크기가요. 얘하고 얘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요. 요거 90도입니다. 대각선이 얘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가 작은 피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이 F이면 요 값은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분해하면 돼요. 근데 네.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이게 90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90도가 아닐 때는 나누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요 값은? F 사인. 네, 이거는 F 뭡니까?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 2에서는요 힘을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경사면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내가 놨을 때 얘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사면과 나란한 이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힘이 분해돼서 이쪽 방향의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90도의 두 힘으로 나누시면 중력이 이 방향의 힘과 이것과 90도 되는 이 방향의 힘 두 개로 분해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바로 대각선에 해당되는 mg의 크기였다면 자, 이 힘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얘는 mg 쌍내려간 세타만큼의 힘의 크기가 만들어져. 맞죠? 이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하면 요 각도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f 코사인 mg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져 이렇게 나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요 이 힘으로 바닥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바닥에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항상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의 힘이 상쇄돼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됐니? 그러면 그 중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은요 중력에서 분해돼서 나온 요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진짜 힘 알짜 힘이야.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 인 거예요.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물체가요 마찰이 없는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쌍내려간 세타만큼의 알짜 힘을 받아. 그러면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했으니까 질량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보이죠? 가속도의 크기가 언제나 g 사인 세타. 됐어? 그러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네,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각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각도가 일정한 경사면을 내려온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네가 질문한 그 문제 있잖아, 25번. 25번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면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P라는 라인가 있고요. 그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Q라는 라인도 있는데 어차피 빗면의 경사 각도가 똑같다고요. 같은 빗면을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고요. 됐어? 이 얘기야. P도 Q도 같은 경사면을 내려오기 때문에 얘의 가속도나 얘의 가속도나 둘 다 G 사인 세타만큼만 생겨.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속도는 같아. 되겠냐?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여기에 있는 Q의 모양이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 Q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2L을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이게 L이라고 친다면 이게 P가 내려온 L이라는 크기라면 이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스몰 t라고 한다면. 됐어?
자, P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요. 네. 여기 P라고 하는 애는요. 멈춰 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속도 V0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P가 같은 시간 내에 얘는 2L만큼 내려와.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P가 간 거리는 2L이니까 요게 2L이야. 근데 잘 보시면요. 요 거리가 L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사이의 면적 요게 또 다른 L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 얘기야. 자, 그랬을 때 P가 맨 처음에 여기 기준면을 지나갈 때 속력을 V0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봐봐. V0라고 한다. V0 T가 L인 자, 여기서 속도 증가량이 뭐니? AT. 얘가 증가한 만큼 얘도 증가했겠죠. 둘 다 속도 증가량이 똑같습니다. 가속도가 똑같고 걸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뭐냐면 AT입니다. 이게 얘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얘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 V0 뭡니까? V0 더하기 AT입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요. 우리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요 넓이가 얼마냐면 요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됐어. 다시 말할게요. 요때 AT의 속도는 우리 그냥 V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도요. 됐죠? 2분의 V가 평균 속도고요. 거기다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얘가 간거리가 L이란 말이죠. 이게 Q야, Q. 근데 P는요. 요 사이 넓이가 이 사이 넓이가 그래서 L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V0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V0 플러스 AT니까 둘 사이의 속도 차이가 얼마냐면 AT예요. 그러면 AT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이게 얼마야? L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리시면 됐어? 2분의 V가 속도 증가량 AT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 V라고 하는 게 속도 증가량의 2배야. 근데 저 2분의 VT가 왜 나온 거예요? 2분의 VT가 어떻게 이렇게 할게요. Q의 입장은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T일 때 여기 도착했을 때 Q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속도 증가량이 AT야. 그래서 AT가 V야.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P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있었어요. V제곱. 거기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증가량은 V가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L이니까 요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L이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편한 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속도를 V로 봐도 되고요. 이걸 그냥 속도 증가량 A로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나중 속도에 해당되는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V 다시라고 할까요? 얘는 V0로부터 AT만큼 증가한 거예요. 속도 증가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V0 플러스 AT예요. 요거 V 다시라고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다. 네. 그러려면요. 처음에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였는데? 네? 요게 얼마예요, 이거? VG V제로. 됐어? 거기에다가 요 걸린 시간 T. V0에다가 T를 곱한 값이 요 넓이잖아. 됐어? 그게 L이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도착했을 때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했으니까 이 속도의 절반
Q에. 맞아? 네. 거기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해도 L 나오는 거 아시죠? 응. 그러면은 결국은요. 자, P가 도착했을 때 속도인 자, 속도인 V는요.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이 올랐으니까 V는 얼마면 되겠어요? 2V지. 맞아? 네. 그래서 얘가 도착했을 때 속도가 사실은 2V0로요. Q의 처음 속도의 2배여야 돼. 알겠어? 그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속도 증가량이 얼마라는 거야? 2V0죠. 됐어? 그러면 얘도 똑같이 2V0만큼 속도 증가했겠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도착했을 때 속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V0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어야 돼요. 되겠어요? 쉬우네? 둘의 속도 증가량은 똑같다. 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됐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경사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증가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Q가 속도 증가한 만큼이 P도 속도를 같은 양만큼 증가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사이 면적하고 외면적이 같으려면 됐어. 여기에 도착했을 때 Q의 속도가 P의 처음 속도의 2배가 돼야 된다고. 맞아? 응. 그러니까 속도 증가량이 2V0라고 그러면 P의 입장에서도 처음 속도에 비해서 2V0만큼 증가하니까 3V0가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는 거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거 실제로 모평 문제라서 모평 문제를 찾아보니까 VP분의 VQ가 아니고 VQ분의 VP가 나오더라고요. 워드를 잘 붙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VP분의 VQ 나왔으니 우린 이대로 구하면 얘 속도가 3분의 제로고요. 얘 속도가 2분의 제로라서 이거 계산한 값이 3분의 2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요와 이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됐어? 답을 3번으로 주신 거지만 그죠? 원래 답은 3분의 2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 보기는 그대로더라. 그래서 모평에서 할 때 EBS에서 워드를 잘못 주셨어요. EP분의 EQ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기를 여기는 3분의 2야 라고 바꾸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 그래서 2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까지 된다는 얘기야. 넘겨보자. 30번부터 32번까지 좀 해봐. 31, 또 32. 네. 31번, 32번 느낌이 막 오기 시작하죠. 3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10의 속력으로 통과한 순간 기준선에 멈춰있던 B도 출발을 합니다.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A와 B의 거리 차이가 20m 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와 B의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와 2A로 보겠다라고 했으니 저는요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데요. 실제로 A를 보시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10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A의 가속도를 A로 봐라 이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 속도가 V가 될 때까지 봤다 이런 얘기고요. B라고 하는 애는 정지 상태였다 이 얘기예요. 근데 B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동시에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속도가 V가 될 때까지 본 건데 얘는 가속도가 2배야 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가속도가 2배야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가 2A인 거 맞죠? 네. 가속도가 2A예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속도가 2A니까 그랬을 때 둘 다 속도가 V가 될 때까지 같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요거 가속도는 2A예요. 자, 그래서 같은 속도 V가 될 때까지 보시면 B가 간 거리는 당연히 요만큼이에요. 그죠? 보라색 밑에 있는 넓이가 그 시간
시간 동안 B가 간 거리죠. 그 다음에 A가 간 거리는 A 그래프 밑에 있는 이 넓이기 때문에 A가 간 거리가 더 크죠? 얼마만큼 더 큽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이 노란색 넓이만큼 A가 간 거리가 더 커요. 어떡합니까? 이게 몇 미터? 20. 이게 20m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20m가 난다. 그 20m에 해당되는 거리 차이가 두 그래프 사이 면적 이 삼각형 넓이다. 그럼 삼각형 넓이에서 밑변 나왔죠? 10이에요, 10. 높이 나왔죠? t예요. 되겠어요? 10 곱하기 t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하면 이거 거리 20 삼각형 넓이 이거예요. 그러면 5t는 20이니까 t는 얼마? 아 4초구나. 이 새끼 여기 4초만이야. 이거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볼게요. 그러면 꼬매나, 여기에서요. A의 가속도가 2이니? 라고 했어요. 나중속도 아셔야죠. 나중속도 얼마 것 같아요? 벌써 2분의 5. 나중속도 얼마? 나중 속도가 4이 이거 어떻게 구하냐? 8이에요. 요거 가속도가 2에 나오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B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네. 그죠? 속도 증가량이 AT라고 하는데 얘는 가속도가 2A니까 2A에다가 걸린 시간 4를 곱하면 8A만큼 속도가 증가해서 V된 거야. 맞지? 응. 자, A의 입장에서는요. 요만큼 증가해서 V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10에다가 속도 증가량 4A를 더해서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B의 입장에서는 8A가 V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A가 10이고 A가 얼마냐면 2.5. 나 맞겠죠? 이상한 센서 아니죠?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2.5고요. B의 가속도는 이 가속도에 구별하고 있으니까 5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쓴 스몰 a의 가속도는 2가 아니고 2.5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낮은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10이고요. 더하면 20이네요. 그래서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는 20이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 4초니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요. 요 사이 면적이 20이라는 게 안 보이는 순간 문제가 전혀 그래서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도 되지 않나요? 그쵸?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수능은 이런 문제 1분 안에 해결하셔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물리는 그래프 그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3 애들 수업을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래서 물리 문제는 그래프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32번 보시면 32번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 B가 기준선 P와 R를 각각 V와 2V의 속도로 지난 후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났다. P에서 Q까지 이동 거리는 L이고 Q에서 R까지의 이동 거리는 3L이다. A, B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았다. 뭐야? A, 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A와 B가요 서로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A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B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보자.
그러면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반대 방향으로 2V의 속도로 각각 P와 R을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 T가 지난 후에 A는 요만큼 올 동안 B는 이만큼 와서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비율이 1대 3이야. 뭐 그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 줬냐면 A도 B도 이 구간은 등가속도로 가는데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제 느껴봐.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이것만큼 가는 동안 B가 이것만큼 갔기 때문에 누가 더 거리가 많으냐면 얘가.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로 보시는 게 논리적이고요. 얘는 속도가 줄어드는 가속도로 보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를 받는다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A만큼 있다고 치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느려지는 가속도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A만큼 있다고 친다면 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요.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되겠죠? 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한 놈은 브레이크 걸렸네. 한 놈은 가속 페달 밟았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속도가 V에서 점점 줄어든다고 본다면 됐죠? B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속도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쪽에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는 속력으로 볼게요. 자, 얘는 EV에서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런 느낌이야. 맞아. 방향 무시하고 크기만 그려볼게. 이게 A 그림이고 이게 B 그림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변화량은 똑같아. 얘는 그 변화량인 AT만큼 줄어들면 되고요. 얘는 그 변화량인 AT만큼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거리하고요. 요 거리가 되죠? A가 가는 거리가 1일 때 B가 간 거리 요만큼이 얼마면 돼? 3이면 돼. 이런 얘기잖아요. 됐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나? 여기가 V고요. 여기가 V-8죠. 그럼 둘의 평균 속도는 이거죠. 여기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단거리 L이. B는요. 여기가 이거죠. 이게 되면 그러면 저 아이의 평균 속도는
이제 이렇게 났다고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어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을 안 줬어요. 맞죠?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t를 잡아놓고 이제 시간을 안 줬잖아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 EAS. 그게 이제 힌트예요. 되겠어? 어떤 놈으로 잡아도 돼요. 이 놈으로 잡아도 돼요. 자,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요. A는 2L분의 얘 간거리가 L이잖아요. 나 이 놈으로 해볼게요. 나중 속도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V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요게 얘의 가속도네요. 4분의 3이니까 요게 가속도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요, 각각의 문제마다 숨어져 있는 힌트를 좀 보자. 힌트를 보자. 그거는 이제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래프를 이용하면 해석할 게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남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유일무이하다. 그걸 좀 잘 참고해라. 라는 겁니다. 됐어. 민준 다 됐니? 여기까지면 되겠어? 네. 교훈 또 질문. 시우 질문. 됐어. 교훈이는? 나중에. 네. 그려주세요.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을 할게요.